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5060 세대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입니다.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은퇴 이후에 그럼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인데, 이때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나오는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면,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 은퇴 자금을 한 방에 완전히 날려먹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동산 세 가지,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은퇴를 하셔서 은퇴 이후에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형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를 겪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겪는 것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은퇴하기 전부터 이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 스케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은퇴 이후에 일단은 여행 같은 것을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둘러다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자기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행도 이제 다 끝을 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이게 뭔가 이제 자꾸 조금씩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세상이 참 달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느낌 또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겠죠. 하나는 재취업이나, 또 하나는 창업, 자영업 같은 것을 이제 창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일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인데요.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대박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선호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잘 투자해가지고 여기에서 월세로 또는 달달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월세를 받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동산 투자 때문에 오히려 은퇴 이후의 모든 삶, 노년의 삶까지 다 망쳐버리는, 그르쳐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에 대한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냐면, 땅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아마 전화 한 통화 정도씩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고수익의 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뭐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선생님에게만 이 내용을 알려드리니 한번 사보시라 하는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투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절대 믿으셔도 안 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께서는 전문가 또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셔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 사기꾼들인데요.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속여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에 땅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께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금성입니다. 이 급할 때 여러분께서도 노후라는 것이 아무리 안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땅을 사줄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묻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땅에다가 묻어 놓는다는 것이 노후 또는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목돈이 다 땅 속에 묻혀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이 만약에 환금성이 잘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돈으로 바꿔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매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은행에서라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해 줄 만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땅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땅이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여윳돈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릴 필요가 없지만 그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서 월세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그런 속삭임에 속아서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께서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동산은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입니다.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 참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양형 호텔이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사업 시행자 그리고 운영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분양형 호텔에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께서 월세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에 대해서 수익률을 7%에서 한 10%, 뭐 어디는 뭐 12%, 심지어는 뭐 15%까지 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7%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런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 과연 여러분께 7%부터 10%의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사가 따로 있고요, 또 시공사가 따로 있고, 그 운영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에게 이제 일정 수익을 통해서 넘기고 나면 운영사에서는 또 운영을 하는데 운영사 자체가 가져가야 되는 운영 수익이라는 게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7%, 10% 해서 수익률을 높게 잡아주면서 분양 원가 자체를 높여버려가지고 일단 한 1년, 2년 정도는 여러분께 한 7%부터 10%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행사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사와 호텔이나 펜션을 분양을 받았던 분들만 남게 되는 것인데요.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시행사에서 보장을 해주었던 수익 자체를 운영사는 법인이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폐업 신고를 하고 사라져 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 입장에서는 운영사 나름대로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운영사도 허덕이는 판에 호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양을 받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은 없다. 그리고 이 호텔이나 펜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시면은 이 시설이나 그 관리가 잘 된 이런 호텔이나 펜션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운영 경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운영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명목으로 대부분 다 사용하고 나면 이 호텔을 분양받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은 없다. 그리고 이익이 나지 않는 호텔이나 펜션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또 되팔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일 호텔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야말로 이 계륵 같은, 이걸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은퇴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께서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시라면 절대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부동산 세 번째, 지방대학 근처에 있는 수익형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2025년 되면요, 거의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의 20개 정도가 또는 그 이상이 폐교가 된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학에 갈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더욱더 쏠리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방대학 인근에 있는 지금 자취방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고시텔이라든지 이런 식의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만약에 지방대학 주위에 있는 이런 부동산을 권유를 받으신다면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이라는 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현상이 무지막지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대학이 폐교가 됐을 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폐교가 되고 나면요, 거기는 폐허가 돼버립니다. 폐허가 돼버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 또는 상가부터 이 모든 부동산들이 그야말로 폭락을 하게 되고 그 여파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있는 그 상권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뻔히 알고 있는 출산율 감소부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상으로는 확인했지만 눈으로는 아직 또는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수익형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2025년까지는 한다 하시더라도요, 그 전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가급적 지방대학 인근에 있는 수익형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준의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주위에서 부동산에 대한 달콤한 유혹, 여러분 한 번 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절대 우리가 은퇴자들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형 호텔이나 펜션. 세 번째는 지방대학 근처에 있는 수익형 주택이나 부동산. 이 세 가지만 피하신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투자를 한 투자자, 곧 나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실 때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기획형 부동산, 고수익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하신 점이 있었다면요. 자,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